대구 경북의 이슈와 음악이 함께하는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진유현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저희 팟캐스트와 인연을 맺게 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신데 범상치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오찬호 작가입니다. 학교 하나 왜 그러는 거야? 작가이자 사회학자,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오찬호 작가님. 대구가 고향이시더라고요. 네, 제가 대구에서 25년 살고 어. 서울에서 17년 살다가 최근에는 제주도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제주도로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껴서? 조금 있었죠. 조금? 아주 조금. 제주가 이효리 씨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 조금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 제가 이제 그 틈을 노려서 사회학자가 오셨으니까 제 팟캐스트 지역 이슈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아주 앳돼 보이는 네. 네. 저는 대구 진월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교사님께서 또 다른 직책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어요. 네,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초등교사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네, 교육부 장관님 직속 기관이고요. 교육의 미래를 말 그대로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면서 좀 더 열린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기관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팟캐스트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 왜요? 저희 팟캐스트가 방송 몇 회 됐는지 아세요? 아니, 오늘 아침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정말 예. 여자친구가 우리 오늘 며칠 됐는지 알아 하면 이런 게 아, 그렇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팟캐스트가 무려 총 10회 됐습니다. 있구나. 30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50회, 100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희 프로 보셨습니까? 섭외받고 네. 이제 교교 찾아서 몇 개 봤죠. 제가 결심을 한 이유가 그래도 좀 공익성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지만 좀 약자를 대변하는 느낌, 그리고 소외된 어떤 현실을 좀 다루는 느낌,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느낌. 그래서 저 사람한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우리 이야기 좋았어요. 하는 거예요. 네, 되게 좋았어요, 그런 게. 30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팟캐스트가 이제 한 300회까지 가서 장수 프로가 되려면 또 여러분의 또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좀 도와주십시오. 밭을 몇 번 갈아엎고 심고 수확하고 그래야겠어. 전 100회까지만 일단은 이거 당신 100회까지 갈지도 몰라요. 지금 잘해야 돼. 위험해. 매주 바뀌어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일단 저희보다는 멀리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구호 외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음악도시 삽니다. 요즘에 주변의 모든 이슈들이 사실상 거의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학교도 모든 게 코로나19에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는 그냥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코로나19에 맞춰져 있어서 어떤 좋은 교육을 할지보다도 코로나19를 어떻게 안전하게 좀 지나가 볼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림막 설치라든지 급식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선생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사실 직업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등교 개학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의 책임을 지금 선생님들한테 방역 책임관을 교사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 입장은 이게 학교 유형들도 다 다르고 지역적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매뉴얼을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 교사들이 다른 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업무가 좀 많이 과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저희도 대한민국 하나의 국민인데 방역까지 이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방역의 책임이 저희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엄청난 부담인 게 마트도 제대로 못 가겠고요. 밖에를 못 나가겠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선생님이 뭔가 해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면 그 비난의 그렇죠. 화살이 와. 또 네. 나겠죠. 저희한테 클럽은 오기 때문에. 갔니? 신천지니? 이렇게 길게 학교를 안 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학교는 갔어요.
그때보다 더한 거죠.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그렇죠. 지금 상황인데 학년마다 등교 그 시기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고3 개학하고 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뭐 먼저 순차적으로 5부제로 개학하고요. 그 다음에 3, 4학년이 3부제, 그 다음에는 전체 학년이 1, 2. 그러니까 격일제로 이제 등교를 하는 거죠. 일단 초중고는 이렇게 방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대학교는 제가 알기로 온라인 수업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경북대 로스쿨에서 이제 강의를 겸임으로 하고 있는데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비대면 수업. 다른 학교들도 이제 다 1학기를 전면적인 비대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학과 정말 이게 실습이 필요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비대면하고요. 특강 수업들까지도 다 네. 비대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고3 수험생들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네. 1학년 학생들, 1학년이요? 각 네. 1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졸업식과 입학식을 못한 학생들. 네, 맞아요. 일, 2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사회적 거리를 둬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을 뒀습니다. 집에서 일찍 왔어? 언제 왔나? 또 무릎딱 하니까 가려고 막 몸을 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먼저 앞장서 가보다 제일 일찍 왔네. 예,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가서 체온 재고 올라가야 돼. 1학년. 감사합니다. 똑같이 배우니까 좋아요. 시아라 요즘 따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네요. 걱정입니다. 어떤 게 걱정이세요? 애들이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데 친구들하고 얘기도 못 한다고 하고 근데 저학년인데 그게 잘 지켜질지 제일 걱정입니다. 노란선에 서서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이쪽으로 1학년이죠?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학년 이쪽으로. 1학년 이리 오세요. 여러분,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네. 학교 오고 싶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오고 싶었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 등교하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저도 만나서 수업을 직접 하니까 온라인으로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즐겁게 수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첫째 아이가 갔어요. 네. 1학년이 돼서 갔는데 이게 불안하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야 이게 진짜 다들 고생한 듯한 이 느낌 이런 거 이게 근데 계속 연기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태원 일이 터지고 연기가 될 때 진짜 저도 막 분노를 되게 많이 그랬죠. 했거든요. 예. 막 사람을 혐오하고 하면 안 되는데 막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했을 학부모들이 다 정도인데 그랬어요. 5월 초에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또 이태원이 터지면서 5월 11일에 다시 한번 5차로 총 5번 연기가 됐는데 지금 또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5월 20일이면 그 등교 첫날 농업마스코에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확진이 되고 최근에 또 오송고등학교 학생이 또 네. 확진이 됐죠. 사실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혼선이 있으면서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가장 불안한 건 학생들과 학부모가 그렇죠.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가라고 해도 내 아이를 지금 보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고 그러면서 등교를 더 미뤄달라 이런 청원까지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하면서 코로나 환자들이 학교에서 생겨버렸으니까 학생들한테서 생겨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더 미루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꾸 혼선을 주면서 어머님들 이제 뭐 학부모님들에게 그럼 이번 주는 갈 수 있나? 다음 주는 갈 수 있나?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는 것보다 확실하게 그냥 이번은 최대한 막자로 선을 정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막는 게 일이니까. 방역 전문가들은 계약이 좀 성급하다라고 말을 좀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안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K 방역을 잘했다. 네. 이거에 대한 맨 마지막인 상징적인 것이 학교 개학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결과론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잘 넘어가면 네. 그래 우리는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그 학교 한 학기 미루는 게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미 무슨 결론이 나도 싸울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계속 뭐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면은 아까 국민청원 이야기도 했었는데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은 어디에 어느 장단에다가 춤을 춰야 될지 알 수 없고 교사들도 더 그럴 거고 지금은 어떻게든 지켜내는 노력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고 있는 교사들. 교사들. 교사들이 고3 학생들은 계약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시험 쳤다면서요. 네, 등교하자마자 뭐 다음날 모의고사를 그동안 미뤄뒀던 거를 친 거죠. 뭐 근데 시험을 치긴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수능 때문에 뭐 일정 맞춰서 진행되는 거일 거다고 보이는데 더 이상 늦어지면 입시가 어그러진다. 그러니까 도대체 입시가 한번 어그러지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정말 많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가 이런 씁쓸한 이유 때문에 강행을 했고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면 아 정말 이 입시 제도 자체, 교육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그 교육 시스템은 입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슬픈 게 저도 교육자인데 모든 교육의 초점은 교육보다는 입시로 간다니까 사실 좀 뭔가 미래 교육하면 수능과는 다른 어떤 교육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기승전 수능으로 가니까 너무 좀 사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뭐 교육과적 이수를 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면은. 우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이런 데에서 이제 정하기로는 이제 수업 일수에 대해서 10분의 1 범위에서만 줄일 수 있다. 그 사유도 천재지변 뭐 이런 경우로만 하고 있어서 그러면 코로나가 천재지변에 해당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지진. 네, 지진, 뭐 태풍,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바이러스잖아요. 이런 경우를 천재지변에 준하게 볼 수 있는가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줄 실질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게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법률이라는 게 사실 법이 모든 경우를 다 포섭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시행령 자체가 약간 국가의 의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는 공교육을 끝까지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전쟁통에서도 교육을 할 것이다. 21세기 허점이 드러난 거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좀 매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전의 가치를 우선을 할 건지 교육의 가치를 우선을 할 건지를 정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안전의 가치가 우선이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졌다가 이 시스템이 견고해지기도 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최일선에 계시니까 아직 시기상조라는 저는 의견인가요? 안전의 가치가 더 높을까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학생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아픈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붕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이 안 된다고 해서 붕괴한 사람은 그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가치는 안전이구나. 그렇게 안전의 측면에서 보면 계약은 미루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저는 또 드는 생각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런데 2학기가 됐다고 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질까? 더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개학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2021년 다시 한번 하자. 2021년을 다시 한번 하자. 네, 저희가 우리 약속한 나이도 거 안 많아요. 먹는 걸로. 그러니까 한 살 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꿈 깨세요. 오늘도 우리 또 제가 해야 돼요? 프로 예. 성공러 예. 이창원 대표가 선곡 좀 해주세요. 10cm의 콘서트. 콘서트. 우리 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또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문화 예술계도 이렇게 또 언택트한 또 공연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네가 너무 설레자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배우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뭐 교육계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바로 온라인 개학일 겁니다. 네. 이게 교육 사상 최초였잖아요. 지금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의 그 선생님 공이 크다고 하던데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학교가자닷컴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 요청해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네, 지금도 안 만나고 화상으로 전국에 100명의 선생님이 이 사이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대학 다닐 때 생각하면 그때도 온라인 강의가 있긴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활성화되진 않아도 인강이 인강. 있긴 있었는데 그것과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대학교 다닐 때는 최첨단 시스템이 OHP 필름 선생님들이 판서를 안 하셔도 되는 OHP 몰라요? OHP 돋보기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궤도 세대구나 이러고 궤도 넘기는 그림자 놀이 생각났다. 예, 제가 1997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인터넷의 이해 뭐 이런 수업을 들으래요. 다. 그랬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인터넷의 인자는 참을 인자다라고 딱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뭐야 해보니까 한 25분 지나니까 뭐가 나와요. 25년? 그때는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온라인 개학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라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IT 강국.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이 워낙 우수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 저는 이게 현장의 기본적인 스피릿, 정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온라인 계약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출결? 출결? 와이파이? 와이파이? 기술적인 문제? 와이파이. 혹시 또 어떤? 부모님의 엉덩이력, 그러니까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그 온라인 계약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온라인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레포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라포라고 이제 그 학생들과의 친밀감 형성인데 이 온라인 계약 상황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에요. 그렇네요. 나 처음 보는 아저씨가 갑자기 화면에 나와가지고 너 이거 숙제했니? 나랑 같이 수업해볼까라고 하는데 얘들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제 계약하기 전에 제일 좀 공을 들였던 게 전화 상담. 하루에 한 명당 10분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온라인 네. 수업이 이런 거니까 좀 개념을 설명해주고 잘 따라와줘 이런 식으로 아니요, 나온 거예요?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너가 좋아하는 건 뭐니? 그리고 너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니? 그리고 난 너를 정말 걱정하고 있어. 친밀감 형성이에요. 게임해도 돼. 지금 게임해도 되는데 그래도 10분 휴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공감을 해주고 하니까 얘들이 화상 수업 환경이 딱 열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친밀감 형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군요. 네, 친밀감 있고 신뢰감이다. 네, 그게 원래는 대면 상황에선 쉬운데 온라인 상황에선 힘드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의 1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10배나. 네. 빨리 세수하고 와. 민준이 안녕. 지윤이 안녕. 지수 안녕. 안녕하세요. 액션. 자 얘들아 안녕. 학교에 오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 거냐 하면
환경 수업을 할 거야. 환경 수업이요? 오늘은 환경 수업을 할 건데 우리 그냥 이거를 버리는 것보다는 이걸 지금 보면은 아예 너 쌤이 내 숙제는 언제 하냐? 그래도 선생님 많아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학교 가는 기분에서 좋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보자.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내일 보자. 한편으로는 좀 걱정거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배의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교사의 편차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죠. 근데 교사가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항상 감정이 그렇게 숭고하지 않잖아요. 네. 막 자기도 코로나 우라통 터지고 있는데 라프 형성하고 라프 안 하고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죠. 10배 노력한다고 10배 월급 내가 이만큼 주는 것도 했는데 네. 얘가 안 받아주면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선생님이 보편적으로 이 실력을 갖추려면 그냥 교사 열정만으로 되겠는가.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는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 마음에 대해서는 편차가 크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가장 걱정이 게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때 정보화 기기를 잘 다루는 선생님은 참교사, 정보화 기기를 못 다루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라는 프레임이 씌워질까 봐 저는 정말 고민이에요. 이런 기기적인 도구의 차이 때문에 선생님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게 좀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이게 더군다나 학교라고 하는 공간, 이 선생님의 어떤 역할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합적인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공간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 한계들이 너무 뚜렷해서 그런 걱정이 있죠. 학교가 그래도 엄청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게 집안에서 맞벌이를 하거나 이러면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아이들 상담 전화 할 때 좀 마음이 아파요. 오늘 뭐 했니? 물어보고 밥은 먹었니? 물어보는데 오늘 또 라면 먹었어요. 내일 또 라면 먹어요. 이 이야기 듣는데 이렇게 맞벌이들이 많으시니까 아이들 혼자 남겨져 있어요. 혼자 있는 경우에 학원을 보낼 수 있는 분들은 학원에 가서 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또 자기 역량을 키우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옆에서 지켜봐 주지도 못하는데 우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교육하는 그런 장비라던가 이런 시스템은 나라에서 구비를 해주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감독 없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혼자 보면서 이게 학습이 될까? 각 가정의 자본력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실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마치 그 고여있던 물을 한번 터뜨려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바뀌려면 공론화해서 한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가 잘 해결되었을 때 학교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 교육의 패러다임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좀 다르게 재편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저는 근대적인 우리 학교 시스템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성장해온 또 중요한 어떤 모티브였다고 봐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공장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코로나19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신청곡 쓰려고 UFO님한테 들리고 싶었던 곡 서태지의 교실이 돼요. 네, 왜냐하면 됐어.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주고간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내용 넣고 있는 게 그 가사가 부르시면 되겠는데. 그러시면 되겠는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때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은 왜 바꾸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교실이대가 네. 93년에 나왔나요? 94년도. 94년인가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다는 거지. 저는 그 대학 교육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 특히 이게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인문사회 영역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지식이 뭐가 있어요. 어떤 지식을 막 정리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자기만의 지식을 얻어가는데 그런 강의가 온라인으로 와버리면 정말 지루한 수업이 돼버리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인문사회 영역이
이 대학에서 그 비싼 등록금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스템이 바뀌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가 바뀌지 않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미네르바 스쿨. 미네르바 대학교는 캠퍼스가 없습니다. 다 온라인이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학기마다 옮기는데 그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온라인 학습으로 교수님들이랑 쌍방향으로 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랑 프로젝트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대학교인데 그 상황에서 오면 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대학교 캠퍼스가 사라질 수는 있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진짜 선생님 되기 힘드네 이런 생각 해보시죠. 지금 이제 못 해먹겠네요. 저 지금 3개월 딱 지났잖아요. 네. 지금 이제 1년 지난 것 같아요. 속마음. 네, 속마음은 교육부 장관이 보고 계시죠? 저 휴가 좀 보내주세요. 오죽하면은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휴가 보내달라고. 네. 근데 사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온라인 수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네, 선생님들께서 힘들죠. 근데 선생님들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자발성이 엄청 강하시거든요. 대신에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동기부여를 잃지 않도록 끊임없는 신뢰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교육이란 주제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란 과연 무엇인가? 앞으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학교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요 가치만은 꼭 잡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선곡. 제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졸업할 때 이 곡이 나왔어요. 전람회의 졸업. 언제 만났었는지 이제는 헤어져야 하네. 얼굴은 밝지만 우리 젖은 눈빛으로 애써 웃음 짓네. 이렇게라도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기분이 좋아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거인 치고보다 더 아니 태용보다 더 크게.